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 내분비 대사내과에 있는 김대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당뇨병은 1년 365일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뇨병은 어떤 질환인가요? 예, 당뇨병은 말 그대로 소변에 당이 나온다 하는 건데요. 혈중에 포도당 농도가 상승하는 그런 병입니다. 내가 남들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고 똑같이 식사를 해도 혈중에 당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포도당이 떠다니는데 그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잘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인데, 이 인슐린이 부족하든지 또는 인슐린이 뭔가 기능적으로 좀 약하든지 그러면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잘 안 들어가고 혈중에 떠다니는 거고, 그러니까 혈당은 높아지고 세포는 배고픈 거고, 그래서 세포는 항상 지쳐있고 힘들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자꾸 먹고 싶게 되고, 먹는데 먹으면 혈당은 올라가는데 역시 또 세포 안으로는 안 들어가니까 악순환이 자꾸 되는 거죠. 제가 오렌지 주스를 진짜 좋아하는데 엄마가 또 당뇨 걸려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단 것을 많이 먹으면 걸리는 병인가요? 예, 맞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설탕, 단순당 그런 걸 많이 먹게 되면 직접적으로 당뇨병을 일으키지는 않는데 비만의 원인이 되기가 쉽거든요. 2차적으로 당뇨병의 위험을 올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정말로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나요? 누구나 증상이 없는 건 아니고요. 한 20% 정도는 아주 심한 고혈당 때문에 당뇨병을 처음 진단받게 됩니다. 당뇨병의 증상이라고 하는 게 갈증 때문에 물을 많이 먹게 되고 화장실 많이 가게 되고 피곤하면서 체중도 많이 줄고, 이런 거는 혈당이 보통 한 300, 400 이렇게 굉장히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한 7, 80%의 당뇨병 환자는 우연히 검사를 하다가 혈당이 높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당뇨병은 어떤 방법으로 진단하게 되나요? 국가검진이 2년에 한 번 이렇게 권고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혈당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 다만 이제 당뇨병의 고위험군들이 있어요. 심한 비만을 갖고 있다든지, 직계가족에 당뇨가 있는 경우, 임신성 당뇨의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혈당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고요. 혈중의 포도당 농도, 흔히 혈당 이렇게 얘기하는 혈당 검사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8시간 이상 금식 상태로 혈당을 재는 거를 가장 표준적인 방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당이 붙어있는 혈색소가 몇 %나 되느냐 하는 건데, 혈당은 굉장히 그때그때 순간순간 굉장히 많이 변동이 있는데 당화혈색소는 굉장히 안정적인 값을 보여주기 때문에 최근에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합병증이 더 무서운 병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혈액을 타고 고농도의 포도당이 자꾸 노출이 되면 우리 전신에 어디든지 다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 당뇨에서 생기는 전형적인 합병증 하면 눈, 신장, 신경, 이걸 3대 합병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 말고도 큰 동맥 혈관들도 동맥경화가 생기고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뇨병의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당뇨가 이제 심한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한 120, 130 이런 정도가 되는 거는 아주 약한 당뇨죠. 이런 당뇨는 그냥 식사 조절하고 신체 활동만 늘려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기도 해요. 생활요법만 갖고 잘 되지 않으면 이제 약을 쓰게 되는데, 당뇨 환자는 당뇨만 있는 게 아니고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이 동반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굉장히 약을 많이 먹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이 그 소변에 관련된 질문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거품 난다 하는 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대부분이에요. 약간 색깔이 탁하고 이런 것들은 없나요? 당뇨라는 관계는? 그건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당뇨라는 게
소변에 당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달달하면 균이 자랄 확률이 높아져요. 요로 감염 또는 심하면 이제 방광염, 그럴 때는 이제 소변이 좀 탁해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죠. 그때는 진짜로 검사를 해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관리가 엄청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습관 가져야 되는지 꿀팁 이런 거 알려주세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뭘 먹으면 되냐, 뭘 먹으면 안 되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먹지 못할 음식도 없고 꼭 먹어야 할 음식도 없고, 사실 맛을 즐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맛있는 걸 먹되 좀 적게 먹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제품들의 그런 영양 성분 표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안에 당류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칼로리가 얼마인지 그걸 좀 보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해요. 과일에 당이 진짜 많다고 그러잖아요. 먹으면 안 돼요? 그 과일이 사실은 지금 제일 큰 논란거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먹었던 과일과 지금 2000년대에 먹고 있는 과일은 다르다. 그게 뭐가 다르냐? 너무 달아요. 과거에는 사과를 그냥 하나 다 씹어 먹어도 괜찮았다면 지금은 위험하다. 자기 주먹 크기 정도의 과일을 하루 한 2번 정도 먹는 걸 얘기해요. 귤은 한 2개 정도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당뇨가 이미 이제 진단되신 분들은 평생을 이제 관리하면서 지내는 건데 좋은 약들이 많아서 너무 어려워하실 이유는 없고, 생활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어떤 방법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인터넷이라는 좋은 매체가 있어서 거기서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고 생활하고 있지만 때로는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찾아와서 자기 담당하는 의사하고 상의를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되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좋아요,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